벌써 12탄이 되었습니다. 12탄.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2달은 아니고 중간에 2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어쨌든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또 안 되네. 주여. 주여 참. 자연의 징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연말 에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쌀 같은 것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지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쌀 농사가요, 연달아 3번의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게 처음이랍니다. 연달아 3번 태풍 온 게. 그래서 완전 다 망쳤답니다. 우리 한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그 전남은요, 한 10%밖에 못 건지고 다 망가졌답니다. 쌀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무슨 뉴스가 뜨고 있냐면요, 미국산 쌀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개를 좀 보면서요, 우리는 그 하프라는 걸 압니다. 그죠? 지진이나 그리고 뭐 기타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이랍니다. 한반도에 연달아 3개의 태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게, 물론 피해를 준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연달아 3번씩 영향을 미친 건 처음이랍니다. 이게 아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산 쌀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SBS 뉴스를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겠답니다.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내 다신 안 짓는다. 과수원도 그렇고요, 양식장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미국산 쌀이 들어옵니다. 즉 특히 우리나라의 이 식량 주권을 다 뺏어가고자 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너무 비하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나 공교롭게 그렇게 지금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급자족에 해당되는 어떤 식량은 이미 주권을 빼앗겼다. 이미 뉴월로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소원하게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식량을 풀어서 주지 않으면 굶는 거죠. 굶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소나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사는 여러분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랍니다. 세계적인 극빈 연구자 워드 험이라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년 뒤부터 여름철 북극에서 더는 얼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해수면이 상승해서요, 기타 그 저지대에는 침수를 당하고요, 국가들은.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라니냐 현상입니다. 여러분, 북극은요, 이 지구의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지구에 복사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복사열을 그대로 받으면요, 지구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열을, 지구의 열을 식혀주는 그 심장이 바로 여름입니다. 특히 북극 얼음인데요, 이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복사열을 데울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라니냐 현상인데요, 그게 된답니다. 그게 3년 안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고요, 이 기사는 아마 대화환란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자, 이 댓글 봤거든요, 이 기사.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 야, 좋네. 그 북극의 자원들 캐치할 수 있고 좋겠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나옵니다. 무지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죽어요. 사람들 지구 못 살아요, 사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엄청난 자연재해들이요, 관련이 있어요. 북극이 얼음이 사라지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일본의 지진 공포와 후지산 폭발이요. 이제 시작이랍니다. 시작도 안 했답니다. 시작도 안 했답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일본 정부와 방재 당국 그리고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들이요. 향후 있을 지진 피해 대책 마련에 지금 분주하다고 합니다. 일본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 직하형 지진이 도쿄에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말이 30년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 자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아마 쇼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발생할 확률이 70%에 이른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발생하면 사망자만 한 1만 1000명, 경제 피해는 112조 엔 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최대 피해 규모에는 2조 5천억 엔이군요. 2조 5천억 엔. 지금 여러분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요. 무슨 대책을 발표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귀가 곤란자 대책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도쿄 인근 지역의 어떤 기업들에게요.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이 지진 피해 대비해서 각 기업은 직원 1명당 3일치의 물과 식량을 비축하도록 하라 라는 대책을 발표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는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도쿄에도 많은 외국의 자본들이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무너진다, 지진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요. 여러분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지 돈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일본 정부는요. 이 지진이 발생할 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명확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진은요.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후지산. 근시일 내에 반드시 터진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일본 후지산의 폭발과 분화를 연구하고 대비 중인 화산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이들이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상 후지산이 폭발해야 할 텐데 이상하다. 왜 안 폭발하지? 전문가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야 이거 왜 안 터지냐 이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인터뷰 기사입니다. 언제든 폭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지금 이 후지산의 마그마의 압력이요. 1.6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보통 화산은요. 그리고 과거의 후지산은요. 0.1에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파스칼 정도의 힘으로도요. 분화한 예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1.6 메가파스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터졌어야 되는데. 이 정도 압력이면 터졌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걱정하는 게 이들인가? 그거는 백두산에서 나오는 거구나. 후지 사토시 화산 분화 예지 연구회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화산 연구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자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이 분화하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다. 우연한 일이다. 이제는 대지진 이전보다 분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본 그 후지산 밑에 가면요, 그 부글부글 이렇게 막 끓고 있답니다. 그 마그마 그 영향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후지산 폭발하면요, 거의 일본 경제 마비 됩니다. 마비 됩니다. 자, 일본만 그런 걱정인가? 일본만 공포와 그 지진 공포와 후지산 폭발 등으로 걱정인가? 노,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럼 백두산이 깨어나고 있답니다. 백두산 깨어나면 그 화산재 피해로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시죠?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거의 남한의 어디였더라? 거의 끝자락까지 여러 화산재가 덮인답니다. 화산재가 덮이면요, 거기에 거의 한 100년 동안 수풀이 안 자란답니다.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그럼 씨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두산이요, 지금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백두산 화산 활동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했던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우리나라는 백두산 안 되죠. 북한에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 백두산을 관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1903년 이후 계속된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재개했다며 매우 위험한 이 활화산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일이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를 무엇을 들었냐면요. 지금 2009년부터요. 천지 북쪽, 그러니까 백두산의 천지 북쪽과 그 서쪽 사면에서 그 팽창하던 지표면이 갑자기 함몰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갑자기 그쪽이 푹푹푹 꺼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그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주롱 온천의 수온은요, 2001년 들어 전년도보다 3도나 높은 77.7도를 기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밑에. 그렇기 때문에 온천이 후지산에서 지금 그 후지산 인근에 그 온천이 갑자기 끊겼다가 대지진 이후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이후 끊겼던 온천이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후지산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활동하지 않고 있던 마그마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3도나 높은 77.7도의 그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계속 그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백두산 인근에 후빈 온천이라고 있나 봐요.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빈 온천의 헬륨 농도가 2001년 화산 활동 때 나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후빈 온천에서 끓고 있는 그 헬륨의 농도가요, 화산 활동 때 나타나는 헬륨의 농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재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곧 터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 연구진이 뭘 그 비교해서 설명을 했냐면, 2004년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이름이 되게 기네. 에이야프 얄라요쿨. 꼭 7개국어 하는 것 같죠? 7개국어. 참고로 여러분, 그 7개국어를 하는 여자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배꼽 잡습니다. 독일, 우리 그 얘기하자시네. 한번 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 에이야프 얄라요쿨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전조를 나타냈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백두산이 폭발할 때의 전조가요, 똑같답니다. 우리나라의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북한에 이번에 그 연구를 발표한 중국 연구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을 해왔던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 화산 연구로는 당대 석화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번 연구조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온천 온도의 상승과 천지 주변 외륜산의 높이 변화 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이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악 흉년, 북극 얼음 사라지는 거, 일본 지진, 후지산 폭발, 그리고 백두산 화산 폭발까지, 이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환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후지산이 폭발했는데도 이상하지 않다. 왜 안 폭발하지 이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맡고. 백두산이 진짜 폭발했어야 됩니다. 폭발 안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환란이 열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여전히 지금 맡고 계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오려고 아주 속된 말로 욕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읒을 하고 있는데, 지읒 알죠? 리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서둘러 여러분 영혼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세계경제 붕괴, 우리의 미래는. 그럼 세계에 큰 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71%가 1년 내, 앞으로 1년 내 리먼급에 해당하는 대형 금융 사건이, 대형 금융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보도한 건데요. 그 미국의 은행 중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대형 연기금, 자산운용사, 프라이빗 뱅크 등 약 300개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요,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형 연기금, 자산운용사, 프라이빗 뱅크는요, 뭐냐면요,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설문을 돌렸는데요. 어떨 것 같냐? 향후 경기 어떨 것 같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70%가, 300이 70%면 몇 명이죠, 집사님? 210개. 야, 역시. 역시. 네. 예, 300개 중에 210개사가요, 뭐라고 했냐면, 향후 1년 안에 리먼급의 버금가는 대형 경제 붕괴가 일어날 거다라고 조사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겁니다. 1년 안에 터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요, 그 조사 대상자 중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꼽았냐면요, 유로존 붕괴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이 사람들 예측대로요, 회복기 예측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예측대로라면 그리스가 1년 안에 붕괴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연이어 그 위험도가, 익스포저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들이 줄지어 부서진다고 지금 예측을 한 겁니다. 우리 예측이 아니고. 즉, 그리스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을 이들이 설문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영국계 펀드의 한 채권 전략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리먼 사태를 대비하면서요,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냥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었는데 역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너져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스가요, 지금 모든 것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26일 그리스가 최악의 파업으로 모두 다 멈춰섰는데요. 학교, 병원, 페리는 뭐지? 내가 왜 페리라고 해놨지? 학교와 병원, 페리? 제가 버스, 지하철, 페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뭔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어쨌든 학교와 병원,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기관 서비스는 물론 여러분 심지어 언론까지 모두 다 멈춰버렸습니다. 언론. 한마디로 사회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더는 나라라고 할 수 없고요. 군인들까지 여러분 다 파업을 했습니다. 군인. 심지어 재판장들, 재판까지 안 합니다. 판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파업을 했죠?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긴축 재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그리스는 2차 구제 금융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3차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IMF 주요 간부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벗어나려면 2014년까지 최대 300억 유로가 더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차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2차 구제 금융을 받는데에도 이렇게 엄청난 긴축으로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야, 안 돼! 차라리 죽여! 막 이러고 있는데 거의 사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인데 여기에 대놓고 3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뉴월드 오더가 또 뭘 요구하겠어요? 3차 구제 금융 때는 야,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그냥 써라. 야, 그냥 이러겠어요? 얘네들이? 아니죠. 2차 구제 금융 때 요구했던 긴축보다요. 더 심각한 정말 국민들의 그 벼룩의 간까지 다 내어먹는 정도의 긴축 재정을 요구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리스가. 내전이에요, 내전. 정부군, 지금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고 있죠? 그리스도 그렇게 될 거예요. 3차 구제금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 들고 일어날 거예요. 들고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살아날 수 없어. 절대 살아날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못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지막 나라 설교 금요일날 다시 리바이벌에서 배웠죠? 네, 그리스의 끝에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모든 사인들이요. 경제, 자연, 문화, 환경,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저 그리스도의 출현의 임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 중국 조선소가 90%가 폐업을 했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도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죠.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좀 기사를 좀 볼게요. 2008년도에 3,400여 개에 달했던 중국 조선소가요. 현재 300개에 남았답니다. 300개 남았답니다. 다 문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문 열고 있는 조선소도요. 대부분이요. 개점 휴업 상태랍니다.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체 조선소의 90% 가까이가 올 상반기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를 받지 못했답니다. 90%.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경기 둔화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조선이 경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 발주는요. 불황 때 선박을 발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황 때 선박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발주를 많이 하는 걸 보고요. 투자를 합니다. 아, 이제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선박 경기가 화랑이 된다는 것은 막 살아난다는 것은 물자를 날르고 무역이 성행하고 이런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실어 날르려면 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먼저 조선과 비행기 이런 것들이 많이 물자가 만들어져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사업은요, 그 발주는요, 불황 때, 경기가 불황 때 살아나기 직전 한 1, 2년 아니면 3, 4년 그 전에 먼저 발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가 안 되는 거예요.
90% 이상이 폐업하는 거예요. 중국 조선소의 90% 이상이 한 척에 저것도 못 받은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더 갈수록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기사예요. 참고로 조선 발주 시작될 때 투자하면 이익 봅니다. 참고로. 네, 근데 물론 농이고요. 지금 주식하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써놨듯이 여러분들 자본 피 빨아먹으려고 뉴올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심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경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지 않고 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조선소 90% 폐업입니다. 네 번째요.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쟁 수준이랍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에 이런 금 확보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터키도 전월보다 44.7톤이 늘어난 288.1톤을 모았고요. 러시아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 금 보유량도요. 18.6톤에서요. 지금 얼마까지 늘어난지 아십니까? 전월 대비 936톤까지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요 금을요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도 금을요 지금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십니까? 달러 막 버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중국이요 각국 제3세계 지하 자원을요 막 사들이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걸 뭘로 결제하는 줄 알아요? 달러를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막 싹쓸이하고 있어요.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달러가 휴지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보유량이요 18.6톤이었는데 936톤으로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15.5톤에서 70톤 증가했고요. 카자흐스탄도 1.4톤에서 103톤 늘어났고요. 파라과이도 늘어났고요. 네, 지금 다 각국이요 금 혈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서민들 금 빼려고 뭐 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들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떤 롯데마트 밑에 금 옵니다. 금 삽니다. 그게 갑자기 늘어났죠? 여러분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거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정보를 아는 애들이 우리나라 서민들 금을 빼가려고. 왜냐면 그지 만들어야 되니까. 노예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금 모으기 하는 겁니다. 금 갖다 주지 마십시오. 금 팔지 마십시오. 피박습니다. 피박습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IMF 때 금 다 빼간 거 아십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금 다 빼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자산 다 깡그리 없어서 노예 만들려고 그런 일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린다는 뜻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종이돈이 쓰레기가 될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돈, 달러 쓰레기 됩니다. 곧 쓰레기 됩니다. 왜 아직 쓰레기가 안 되고 있냐?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농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다 맡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어도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1온스 대비 몇 센트인데요. 2센트 가치 안 되는데요. 이미 거진데요. 달러는. 근데 왜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 달러 강세가 있고 그래요? 성령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즉 종이돈은 쓰레기, 미래의 화폐는 금, 이게 이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금 사라 뭐 그런 내용 아닙니다. 지금 뭐 산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금 사도요 베리치 받아서 거기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은 금 사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차라리 여러분 식량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이 왜 화폐가 없었을 때 금이 왜 돈 가치가 됩니까? 왜 우리를 살 수 있게 합니까? 그걸로 양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두 번 거치지 마시고요. 지금 돈들이 좀 있으시면요. 미리 식량 같은 걸 좀 비축을 해놓으십시오. 요셉처럼. 그게 차라리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휴거 백성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끊고 몸부림치시고요.
그리고 대환한테 남겨지더라도 속히 하루도 빨리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량 같은 걸 좀 비축을 좀 해놓으시는 게 옳습니다. 외복교회는 그걸 선도해놓고 지금 선교비로 비상식량을 비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3차 양적 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곧 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써놓은 글인데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달러와 금 관련 경제 소식들이라는 곳에서 홍두깨라는 그 선생님이 써놓은 글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2.87%이며 이것은 10년을 들고 있어도 100달러의 고작 이자를 1.87달러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달러 가치 하락은 공식적으로 매년 2%다. 공식적으로. 이자보다 0.3%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요, 6%랍니다. 달러 가치 하락 속도가. 그러니까 국채를 10년 들고 있으면 이자는 1.87%인데 떨어지는 비율은요, 6%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6 마이너스 1.87, 쉽게 2%라고 합시다. 4%씩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돈을 미국 달러를 사놓으면요, 매년 4%씩 안가시키고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들고 있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달러를 샀다. 그럼 10년 후에는요, 500만 원을 갖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했는데 받는 돈은 500만 원인 거예요. 투자하겠습니까? 순규에게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이거를 달러를 투자를 해. 10년 동안 투자를 해. 근데 10년 동안에 이게 받는 돈이 50만 원이야. 투자하면. 순규 투자하겠니? 순규가 몇 학년이지? 자, 5학년도 투자 안 합니다. 국민학교 5학년도요, 달러에 투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그리고 돈으로 막 환치기도 하고 막 이런 빠꾸미들이 달러에 투자하겠습니까? 5학년도 투자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달러 투자 안 합니다. 이 정도로 달러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뭡니까? 달러를 더 푸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달러 풀기 전에도요. 미 국채 10년물은요. 들고만 있으면 그 가치의 50% 하락되는 거예요. 근데 양적 완화를 했어요.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6%가 아니고요. 한 10%씩 아까시긴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양적 완화가. 더 쉽게 설명 못합니다. 더 쉽게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국이 지금 외환보유고를 뭘로 비축하고 있습니까? 달러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쓰레기 됩니다. 달러 쓰레기 되면요. 전 세계는요. 거지가 됩니다. 즉 3차 양적 완화는 우리가 거지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뭐가 많은데 글을 보십시오. 자, 드디어 갑시다. 오늘의 메인 한 2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먼저 여러분 베리칩이요. 아주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지금 미국에서 실제 학생들에게 베리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요거는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확인된 겁니다. 어디 뉴스입니까? 몬스탑 뉴스? ABC 뉴스. ABC 뉴스. 자, 보십시다. Top news at 10 continues. Big Brother is watching. There's a nationwide push to start tracking where children are during school hours. They would basically be microchipped, kind of like a pet.
ABC4 News wanted to know what parents in Utah think about the possible tracking system. The night team's Kimberly Nelson joins us now live in Salt Lake City. Kimberly, what are they saying? Well, they're not excited about it, and here's the deal. Students who play hooky cost school districts money. So to recoup some of that money, they're taking those drastic steps, as you just mentioned. But parents we spoke with are outraged about what this could mean for our future. You may use it to get into secure buildings. And it's already embedded into most of your credit cards, being scanned every time you swipe. The technology is known a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and it's soon going to be used at some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track students' whereabouts. Excuse me? They want to microchip my children? Like I do with my dog and my... 주여. 아, 진짜. Top News at 10 continues. Big Brother is watching. 에이씨, There's a nationwide push to start tracking where children are during 이분이니까. school hours. They would basically be microchipped, kind of like a pet. ABC4 News wanted to know what parents in Utah think about the possible tracking system. The night team's Kimberly Nelson joins us now live in Salt Lake City. Kimberly, what are they saying? Well, they're not excited about it, and here's the deal. Students who play hooky cost school districts money. So to recoup some of that money, they're taking those drastic steps, as you just mentioned. But parents we spoke with are outraged about what this could mean for our future. You may use it to get into secure buildings. And it's already embedded into most of your credit cards, being scanned every time you swipe. The technology is known a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and it's soon going to be used at some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track students' whereabouts. Excuse me? They want to microchip my children? Like I do with my dog and my cat? That's right, students will be microchipped. At least our identification cards will, allowing administrators to track where 이게 students 뉴스입니다, are at 뉴스. all time. 뉴스입니다. 학생들에게 박습니다, 진짜, 칩을. 아까 베리칩 보셨죠? 베리칩 낸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이에게 칩을 받겠다고? 고양이처럼? 개처럼? 너 싫어. 그러면. It's very stupid. Because they're going to get away with it somehow. The move is designed to increase revenue. The more students schools can prove are in class, the more money they ge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 1% increase in enrollment can mean more than $1 million for the districts. But many we spoke with in Salt Lake City say the technology comes with another price. 베리칩, Watch it be 베리칩. one step. It's going to happen to, well, let's do the, let's run inside of this person and stuff like that. And everybody. That's going too far. It's unconstitutional. Sandra Bullock had that movie, The Net. It's still really far-fetched. Not that far-fetched. Actually, in 2004, the FDA actually approved microchips that could be implanted into the human body for medical purposes. Basically telling someone who... 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텔이요, 그 손바닥을 그 차세대 개인 인증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발한 게 있는데요. 인텔이 인텔 개발자 포럼 2012에서 손으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컴퓨터를 킬 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켜집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의 그 은행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물론 베리칩은 아닙니다. 근데 베리칩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들을 지금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글씨를 이렇게 썼나? 너무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복잡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체 인식이 새로운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신이 이것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체 인식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중화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고 전하며 향후 손바닥을 사용한 개인 인증이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외신이 옹호를 폈습니다. 결국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노인들의 병력을, 특히 치매 노인들의 병력을 칩에 담아가지고요. 그것을 노인들의 어떤 목걸이나 아니면 팔찌나 이런 식으로 채워준답니다.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YTN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환과 인적사항 등을 작은 칩에 담은 장치도 개발돼 호평을 받고 있다고 YTN이 전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YTN을 보니까 그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칩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길을 잃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119 구급대가 출동하면 정보인식기를 통해 각종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초기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신매매, 이인육매매, 그리고 베리칩입니다. 여러분, 오원춘 사건을 아십니까? 수원 여대생인가요? 수원 여성 살해 그거 아십니까? 거기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오원춘이가 그 여성을요, 성폭행하기 위해서 납치한 게 아니랍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자기가 죽인 그 여성의 시체를요, 360조각으로 정확하게 쪼갰답니다. 인육 때문에, 인육을 팔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했답니다. 그리고 오원춘이가 있던 그 곳곳마다요, 실종 사건도 일어났었답니다.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오원춘이 머물렀던 곳, 기거했던 곳, 갔던 곳마다 한 번씩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원춘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얼마를 죽여서 인육으로 판매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육에 대한, 그러니까 납치는 곳, 실종은 곳, 인신매매, 인육매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공포를 작용해서요, 사람들에게, 야, 너 막 잡히면 죽어. 잡히면 막 너 안엔 장기 다 뽑히고, 눈 안구 다 뽑히고, 너 죽어. 실종되면 그렇게 돼. 그러면 실종되면 바로 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베리칩 받으면 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베리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영화 공모자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공모자들 보면 그 인신매매의 처참함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들, 그리고 인육 먹는 영화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실종, 납치,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베리칩.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뭐 ABC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받고 있다니까요. 참고로 지금 뭐 베리칩, 그리고 베리칩 받는 시기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글을 써놨지만 인터넷 역정보와 그리고 역정보의 실제와 베리칩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리칩이 있다 없다 혹은 시기가 뭐 2013년이다 2014년이다 2015년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매매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3년 그게 뭔 그렇게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우왕좌왕 아우성들입니까? 2013년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영원히 안 합니까? 이미 나왔는데. 그래봤자 그들의 말이 맞다고 그냥 100% 수긍합시다.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야 무슨 2013년부터 베리칩을 받아? 그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말에 100% 그래 니들 말 맞습니다 라고 수긍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반문합시다. 그러면 베리칩 안 받아? 베리칩 받는 거 안 일어나? 그런 세상 안 와? 라고 반문하면 그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 시기 같은 거 저울질하지 마십시다. 혹 2013년에
받는 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집행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하지마, 아직 아니야 라고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그것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베리지 받게 하고 뭐 대환란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고 이런 모든 시기의 저울질은요,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야, 이제 그만 막아야 되겠다,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거 성령님이 하셔야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지금 하셔야지, 이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동과 동아시아의 전쟁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노다 일본 총리가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센카쿠 타협 없어. 우리 타협 안 해. 그딴 거 안 해. 그러자 중국 국방부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 실제입니다. 뉴스입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요, 27일 날 중국군은 상시적 전투 준비 태세를 견지하면서 해상과 공중에서의 돌발 상황에 적극 대처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국권이 지켜나갈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대일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있기 얼마 전에는요, 실제로 무력 충돌도 있었습니다. 물론 물대포지만 대만의 군함과 일본 자위대가요, 서로 물대포를 쏘면서요, 그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은요, 구구의 대표적인 명사 있죠? 아베 전 총리. 그 야스쿠니 참범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참담한 발언을 쏟아내는 그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톱으로 부상했어요. 이 사람이 차후에 총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스가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이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9년 그때부터 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2009년에 여러분 주일 대사관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증손자가 주일 대사관 대사로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도쿄에서요, 그들의 전략과 외교 전략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의 속국입니다. 완전한 속국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다 속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전문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의 53개 주다, 미국이 52개 주거든요. 근데 일본을 또 다른 미국의 주다 하면서 53개 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 폄하했을 정도로 일본은요, 미국의 속국입니다. 고이즈미가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일본 경제를 좀 공부하면요, 야, 이거 뭐야, 뭔데 이렇게 미국에다 갖다 바쳐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은요, 미국의 속국인데요. 따라서 미국의 일본의 어떤 외교 정책과 어떤 것들이 다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워싱턴에서 결정됩니다. 워싱턴. 마찬가지로 일본의 외교 정책은요, 워싱턴에 있는 주일 대사관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는 구구로 군국주의로 되살아난 이 망령들이요,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냐면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요, 워싱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한일 합방의 주인공, 쌍시옷, 이거 XX, 그의 증손자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그가 2009년부터 주일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군국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본의 이 강력한 이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이것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그 주일 대사관. 즉 누구의 지시냐? 워싱턴의 지시입니다. 워싱턴. 주일 대사, 아무리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증손자라고 지 마음대로 군국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워싱턴의 지시나 워싱턴의 묵인이나 워싱턴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워싱턴이 누구의 겁니까?
미국이 미국 겁니까? 뉴월드 오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독도, 뭐 센카쿠 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분쟁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누구의 뒤에 배후의 전략이 있는 겁니까? 뉴월드 오더가 시킨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뉴스의 이유. 이걸 행간이라고 그래요. 행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뉴월드 오더는요, 이 동아시아 쪽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적인 그의 전략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거 역시 성령님께서 맡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환란 때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대환란 때. 아마 지금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성령에게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모르죠. 뭐 일어날 수도 있죠. 제가 성령님도 아니고 그분께서 하시겠죠. 자, 그렇고요. 이 네타냐후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을 막을 시간이 없다. 이것을 어디서 얘기했냐면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다 퍼지는데 야, 이란 막을 시간 없다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란이 내년 여름이면요, 내년 여름이래봤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9월이니까. 내년 여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땜셋이에요. 이란은 그냥 쏴버립니다. 여러분, 이슬람 이 시아파이들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아시죠? 막 사람 그냥 모가지 막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시죠? 자살폭탄을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아시죠? 끔찍합니다. 얘네 정말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얘네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네는 경고 없이 그냥 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경고 없이. 이스라엘이 그냥 죽습니다. 이걸 압니다, 이스라엘이.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치려고 할 겁니다. 먼저 치려고 할 겁니다. 또한 현재요, 이것도 뉴월드 오더가 지금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서방국이 현재 그 이슬람과 서방권이요, 그 무함마드 동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뭐 러시아 만평, 그 프랑스 만평부터 해가지고 희한하게 지금 대립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중동 지역 전 지역에서 반미 그리고 이것이 반서방 시위로 지금 극화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7번째 보십시오. 7번째가 중요한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가 마옥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때리면 고가 마옥의 전쟁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성경은요, 1.2대기라도 변화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먼저 평화롭게 거하는 이스라엘의 러시아 연합군이, 러시아, 이란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먼저 와서 때려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형국은요, 뉴스를 보면요, 꼭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처음으로 이 뉴스에서요,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때릴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군 고위 간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사단 사령관 아미르 아리 하지자데 준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일이다 라고 경고하면서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면 바레인, 카타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기지까지 반드시 공격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이거 핵심입니다. 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다시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선제 공격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앞서 이란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요, 23일 반관영 파르스 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여. 이스라엘과 혈전을 가상한 방어 전략은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군 주도하에 형성될 세계 연합군과 대규모 전투를 상정에 수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란이 누구에 대해서 그 군사 전략을 지금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지금 상정해서 전투 준비를 수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준장이, 하지자대 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정황이 포착되면 우리가 먼저 너희를 때려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호세인 살라미 부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쟁은 이스라엘만 대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한 전쟁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한 전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준비가 지금 이란에 세워져 있는 건데요.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란 자기네만 갖고는요, 이스라엘과도 안 돼요. 이스라엘 그 갖고 있는 그 무기만 갖고도요, 이란은 그냥 두드러 부실 수 있어요. 이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전투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연합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란 전투력 갖고 안 된다니까요. 게임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이란은 이미 러시아와 짝짝꿍 해가지고 야 연합군을 경성해서 때리자라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여러분 논리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지자대 준장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좀 쇼킹하냐면요. 그동안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제 공격해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안에 이 사람이 입을 열기까지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이란과 러시아의 모종의 협약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뭐냐? 곡과 마옥의 전쟁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곡과 마옥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점점 그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이 선제 공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해서 3차 대전과 곡과 마옥의 전쟁을 이어서 생각하는 것에 찜찜함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때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럼 곡과 마옥의 전쟁 아닌데, 그 세상 끝나는 전쟁 아닌데, 그러면 3차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는 건가? 라고 제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이 곡과 마옥의 전쟁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8번째 거의 다 끝났습니다. 3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란 대통령이요, 구세주의 재림 임박했다라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어요.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엔서 오만한 주도권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신세계 질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루시퍼는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아십니까? 루시퍼는요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면요 적군도 끌어다 쓰고 얘도 끌어다 쓰고 막 지 마음대로 그냥 얘는 의리가 없어요. 루시퍼는 얘는 의리는 눈꼽만큼 넘는 애예요. 그러니까 중동도 갖다 쓸 수 있고요 서방도 갖다 쓸 수 있고요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적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아군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애예요. 그러므로 이 이란 대통령이 말한 오만한 주도권이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 이것은 뉴월드 오더가 얘기하는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시퍼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중동도 갖다 쓰고 이슬람도 갖다 쓰고 뭐 서방도 갖다 쓰고 미국도 갖다 쓰고 일본도 갖다 쓰고 공산주의도 갖다 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써서 얘는 이것만 달성하면 됩니다. 신세계 질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왜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 대통령이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지? 의아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의아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진짜 나쁜 거죠.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구세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얘기입니다. 구세주는 사람들과 지공지평화? 지공지평화이 뭐지? 구세주는 사람들과 평안을 사랑하는 분이며 이만 마하디로 명명되신 분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달콤한 봄의 향기를 맡고 영혼이 담긴 산들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아파 무슬림은요 이 이란 대통령은요 12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알 마흐디를 믿으며 그가 메시아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이란 무함마드 알 마흐디에게 영을 부여받은 그 중책을 맡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것을 천명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그 구세주가 이제 곧 임박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란 대통령이 올해가 끝입니다. 올해 퇴임합니다. 내년에 퇴임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퇴임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요, 유엔 연설은요, 그가 그의 8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연설에 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요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요, 정리할게요. 어떤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병하신 바대로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란 대통령은요, 저희가 공공연히 대통령이 된 이유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재임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연설에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지, 얼마나 긴밀한지, 긴박한지, 구세주의 임박이.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이란 12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알 마흐디는요, 이따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대통령은요, 적그리스도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연결해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싸이와 그리스의 종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12번째 이만 비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싸이 강남스타일 아주 열풍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풍입니다. 아십니까? 강남스타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 때 이거 막 틀어놓고 한답니다. 강남스타일. 교회 체육대회 때. 참 한심한 거죠. 어쨌든 이게 아주 전 세계 지금 열풍입니다. 전 세계 열풍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노래 많았습니다. 이거보다 멜로디도 좋고 춤도 멋지고 이런 거 많았는데 어떻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을까요?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3억 뷰를 넘어가면서 기네스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3억 뷰 올라가는 속도가요. 막 장난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싸이의 그 앨범, 6집 앨범 보면 다곤신 있는 거 아시죠? 물고기신 다곤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또한 전시안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싸이 앨범 6집은요, 또 보면 666입니다. 666. 이 앨범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싸이의 6집 앨범은. 그리고 발표됐을 때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요, 오빠는 강남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 전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서태지가 전하는 메시지나 그런 메시지의 진짜 메시지는 그 뒤에 백워드를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뒤에 보면요 나옵니다. 별이 오셨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별이 오셨어. 계속. 그 별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말춤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띄니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말을 타고 나옵니다. 여러분 싸이의 말 타는 말춤이요 그냥 말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말 타고 나오는 것을 비유해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춤이 전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구세주 발언하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 추면서 전 세계에 막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하고요. 같이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 아까 보셨죠? 종말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스의 마지막 그 왕국의 마지막 때,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란 대통령이 말했던 그 구세주가 하는 일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12번째 이맘이요. 뭘 하냐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인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합니까?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다스린다고 나왔습니다. 12번째 이맘이 7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다가 언약을 깬답니다. 12번째 이맘이.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12번째 이맘이요. 세계를 통치한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12번째 이맘이요. 성지에 군림하게 된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되죠. 성지에 군림합니다. 12번째 이맘이요. 이슬람을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을요. 목베서 죽여버린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12번째 이맘이요. 12번째 이맘과 이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찍게 한답니다. 짐승의 표를. 12번째 이맘이 짐승의 표를 찍게 한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무슨 증거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고스란히 누가 합니까? 이슬람의 구세주, 이슬람의 메시아, 12번째 이맘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기다립니까?
이란 대통령이 기다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우리의 구세주의 재림이 임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합니까? 너무나 긴박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진짜 맡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이 안에 악에 들어찬 것 때문에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토해내고, 야, 나 더 이상 니들 못 살겠다. 야, 이 자식들아. 좀 그만 좀 깨어나라고 했을 때 좀 깨어나라, 이 자식들아. 그것을 도저히 못 참으시고 손을 떼시면 이거를 다 하게 됩니다. 아까 적그리스도가 했던 것들,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도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다 죽여버린답니다. 12번째 희망이. 다 죽여버린답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목 베서 죽여버린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목 베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그거 보고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진짜 3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간신히 물 먹고 뭐 그랬습니다. 막 개질썰도 이렇게 막 썹니다. 막 썹니다. 그냥 이렇게 툭 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칼로 확 했습니다, 목을. 그렇게 죽인답니다. 그렇게 죽이겠답니다. 그 손발이 묶여가지고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막 저는 그 공포의 눈빛이 안 잊혀집니다. 그런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그렇게 죽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입니다. 차라리 복입니다. 고문 안 받고 그렇게 죽는 게. 지금 시리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손톱을 뽑아버립니다. 어린아이들 물에 넣었다가 전기로 막 지지고요. 시리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대환란에 대한 예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옥 가면요, 그거보다 억만 배는 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슬람이 남겨졌을 때 이슬람이 잡아가지고요, 목 막 썰 때요, 거기서 할렐루야 빨리 썰으세요 하는 게 복입니다. 고문 없이 그렇게 죽는 게 복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그때 닥쳐보십시오. 옆에서 막 고문 받고 막 너 베리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너 죽어 하면서 막 엄청난 고문 막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목 쓸려 죽는 게 낫죠. 차라리. 몇 초면 끝나잖아요. 몇 초면 끝나요. 뭐 이렇게 막 목을 쓸지만 계속 그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몇 초면 끝납니다. 그러나 고문은 몇 초가 아닙니다. 그런 게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 회복교회 지지난주에 오셨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현지 성도님인데요. 공항에서 여러분 플라스틱관을 보았답니다. 이 플라스틱관이 뭡니까? 사람 4명을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는 페마에서 놓는 그 관을 얘기합니다. 그게 공항에 있을까요? 왜 공항에 있을까요, 그게? 뭐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릴 거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미국 경제가 끝났답니다. 끝났답니다. 아주 개판이랍니다. 또 한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 건설 설계사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빅3 건설사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쪽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가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이 붕괴되면, 건설은 한국 경제의 중추신경계 같은 겁니다. 건설이 붕괴되면요, 한국 경제는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징조들이 웅진건설, 극동건설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그 PF 채권 뺏는 거, 자금 옥죄는 거, 이걸 봤을 때 아마 뉴월드오더가 한국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연징조, 그리고 경제, 그리고 재림의 징조, 사회에서 일어난 재림의 징조,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요. 특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결코 얼마 없습니다. 제가 소설에도 써놨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어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휴거가 정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박하고 긴박한 때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두렵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시간 기도했으면 두려운 분들은 2시간, 3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장 성경 보면서 두려웠으면 20장, 30장 계속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여러분 휴거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심장에 넣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아깝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너무나 임박한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험난한 파도들을 다 헤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